자, 최근에 보이스피싱 얘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 보이스피싱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 하다가 잠시 멈췄었는데 다시 한번 보이스피싱, 이건 조직범죄라 다루기 위해서 두 분 오셨습니다. 박혜도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는데 또 나오셨고, 같이 근무하신 박수현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지금 박혜도 변호사님 법무법인이 보이스피싱 전문이에요? 저희는 원래 개인 회생 파산, 뭐 이렇게 회생 파산 전문인데.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그렇죠. 파산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진짜 많아요. 회생 파산 때문에 무슨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나 뭐 로맨스 스캠 이런 것 때문에 회생 파산 들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 야. 그럼 박수현 변호사님도 노숙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여기 들어가신 거예요? 원래 노숙인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박기태 변호사가 이제 노숙인 관련 활동을 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메시지에 좀 공감을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좀 재미없는 얘기를. 자, 어쨌든 그런 사연으로 인해서 네. 회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다루다 보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처지에 이르렀나 보이스피싱 네.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이 많아서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이 쌓여 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 수법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작가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뭐 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있냐고. 엄청 많죠,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못 들어본 거. 못 들어본 거. 들어본 거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방송 안 했던 것 중에 박수현 변호사님. 네.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 최근 핫한 게 저기 사진 제가 띄워봐주세요. 가지고 왔는데 예. 영상 시청 부업이라는 게 있어요. 좋아요를 눌러주고 시청 조회수를 올려주면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당신에게 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좋아요만 눌러주면 된다. 한마디로. 캡처를 해서 내가 그 영상을 시청했다는 걸 인증을 해주면 적게는 500원, 많게는 8,800원까지 준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이게 부업 사기인데요.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 왜 이렇게 특히 주부들 같으신 분들이 집에서 부업으로 뭐 할 수 있다. 인형 붙이기 같은 건데 말하자면 딱 인형 눈 붙이기. 이것도 네. 말씀드릴 겁니다. IT 시대의 인형 눈 붙이기인데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푼돈이지만 이것도 돈이 되잖아요. 이런 거네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푼돈이니까 사기꾼들이 돈을 잘 줍니다. 근데 잘 주다가 돈을 줘요? 실제로? 네, 실제로 돈을 좀 잘 주다가 500원에서 8,800원이니까 또 요 정도는 사기꾼들도 투자할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뭐 5,000원, 뭐 8,000원 막 이렇게 좀 주다가 이제 슬슬 이 친구가 신뢰가 생겼다. 이거 미끼를 돈을 물었다 진짜로 주네? 싶으면 어디로 초대를 하느냐? 단체 미션방에 초대를 합니다. 단체 미션방? 이렇게 약간 코인 같은 걸 사용해서 뭔가 미션을 주고 내가 입금을 좀 해야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너도 조금 투자를 구조거든요. 하긴 해야 돼. 근데 거기 단체 미션방에 4명이 들어가 있으면 그중에 3명이 바람잡이에요. 오늘도 덕분에 100만 원 벌었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도 저렇게 돈을 벌었네라는 그게 보이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라는 그런 심리가 처음에는 뭐 있잖아요. 만 원, 뭐 10만 원 그쵸, 이렇게 그쵸. 소액을 입금을 잘해주니까 네. 이게 되긴 되는구나 네네. 하고 신뢰를 얻고 단체 미션방을 끌어들인 다음에 거기서 그 미션을 수행하면 돈을 버는데 당신 돈도 조금 묻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핵심이 뭐냐면 미션이잖아요. 미션.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한 4명, 5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어떤 미션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션에서 뭐가 나오냐면 어떤 타이밍에 딱 맞춰서 어떤 좋아요를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뭔가 타이밍이 틀려요. 근데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부러 약간 조작돼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틀리면 나머지 되게 친하게 같이 돈 벌었던 약간 그 사이에 라포가 생겼던 사람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100만 원 놓쳤다. 너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다. 비난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떼워 넣어야 우리가 다음 미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미션을 하기 위해 100만 원 넣지 않으면 우리 다 같이 손해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스라이팅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식도 그리고 너 실제로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고 싶어서도 있겠지만 당신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됐으니 네. 다음 돈 벌 기회를 만들 책임, 그 자본은 네가 돼야지. 같이 돈을 뭐 50만 원, 100만 원 벌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 이미 그 약간 공동체 의식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와, 교묘하다 진짜. 그렇죠. 근데 이게 하다 넣다가 이제 돈이 없어서 원금을 빼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위약금을 내놓으라고 해요.
근데 이미 내 돈이 지금 2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막 더 내라고 하면 빠지려면 빠지려면 1,000만 원을 더 내라. 왜냐? 네가 미션을 실패했으니까. 너 때문에 계속 너 때문이니까. 라고 돈을 내라고 하는데 이미 지금 내 돈에 2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포기를 못합니다. 끊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다 보니 원금을 최대한 영끌해서 넣고 이러다가 마지막에야 뭐가 이상하다.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는구나.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당하기 십상이었다 진짜. 네. 오늘 지금 부업 사기만 말씀드려도 진짜 30분 40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업 사기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지금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뭐 지금 팀 미션 이렇게 이걸 이제 팀 미션 단체 미션 그러면 지금 영상 사진 보시면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예, 사진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부업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부업을 해서 원금 보장 수익 보장 예를 들어 단체방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나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 하면서 사진이나 돈이랑 회의 장면 같은 거 계속 시계 이런 거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 돈을 과시라는 거죠. 현금 사진 이런 게 믿을 수 없는 어떤 거에 전 제가 볼 때는 사기꾼의 어떤 상징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사진들이 올라오는 계정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겠거니 그리고 어차피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뭐 아니면 말고 이 생각에 부업을 시작했다. 약간 도박 혹은 게임성도 있는 거네요.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잘 그렇죠. 따라 들어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게임을 내가 지금 놓쳐가지고 그 게임성도 거기서 집어넣고 두 번째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예 게임 부업 사기입니다. 아예 게임? 어떻게 해요? 아예 그 게임 부업 사기가 있어요. 요즘 광고가 많이 뜨는데 네. 게임을 하면 돈을 준다라는 광고거든요. 게임을 하면 돈을 줘? 근데 이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참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입 장벽이 낮잖아요. 그래서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한 2만 원 정도의 그 목표 금액을 채워야 인출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 게임을 했을 때는 한 200원씩 주다가 점점 150원, 100원, 16원, 17원 이렇게 주면서 그 2만 원을 채우기를 정말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더욱이 그럼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꾸역꾸역 해가지고 채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요 스도쿠 사진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띄워져 있어요. 네. 스도쿠가 이게 1부터 뭐예요? 9까지를 채우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1이 2개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 저건 못 푸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인출 직전에 풀 수도 없는 문제를 넣어가지고 마치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것 마냥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기서 이 사람이 이 게임을 하면서 계속 광고를 봐야 돼요. 광고를 봐야 실제로 돼? 봐야 되고 오케이. 보고 게임을 하는 것만큼 돈이 쌓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나한테는 풀 수 없는 게임을 만들어서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광고 수입은 일단 이 사이트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그 보이스피싱이라기보다 그 뭐랄까 속임수 노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속임수 노동인데 속임수 노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게임비를 받기도 하고요. 네. 한 판에 얼마씩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 판에 입금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보통 게임을 할 때 우리가 뭐 과금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한 판에 얼마씩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돈을 조금씩 받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게임 머니를 엄청나게 크게 제가 딴 것처럼 보여줘요. 게임을 해가지고 네가 부업을 게임을 해서 한 3,500만 원 정도 벌었다. 그렇게 보여준 다음에 이걸 인출하려면 외국 무슨 어디 사이트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500만 원을 추가로 넣어야 된다. 그 항상 많이 얘기했던 뭐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된다. 그런데 그 계좌가 걸렸으니까 국세청에서 뭐 이게 추적이 들어오니까 1,000만 원을 더 넣어야 된다. 세금이 부과됐다. 그러니까 돈을 보여주고 네. 거기에 눈이 멀게 한 다음에 네. 그걸 얻으려면은 네가 돈을 써야 돼 하고 계속.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깨달을 때쯤 되면 사라지고 사람들. 네. 네. 많이 하는 말이 계좌가 동결됐으니까 그 계좌 동결을 해제하려면 돈을 더 넣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과만 들으면 누가 그걸 당해 싶은데 첫 어프로치를 들으니까 이거 넘어갈 수도 있겠다 싶네요. 네. 네.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실제로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실제로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 몇만 원 정도는. 네. 몇만 원 정도는. 자기도 몇만 원 정도는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제일 이제 이런 부업 사기 중에 보통 입문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처럼 뭐 게임하면 돈 드립니다. 클릭만 하면 돈 드립니다. 그다음 뭐 영화 리뷰 보면 영화 리뷰 보고 써주면 돈 드립니다. 영화 리뷰도 있어요? 그걸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보면 막 메가박스다, CGV다 막 이런 계정에서 막 광고를 해요. 네. 예. 영화 리뷰를 올려주시면 10,000원을 드리고 추천. 그거는 그럴 듯한 게 들리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도 본질은 팀 미션입니다.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방에 들어가서 아까 네. 팀 미션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미션을 주면 그 미션을 해야 되고 그 미션을 하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너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네가 마찬가지로 어떤 영화를 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어떤 영화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를 눌러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좋아요를 한꺼번에 눌러야 되는데 네. 네가 0.1초 늦어서 이게 우리 어뷰징인 게 탄로가 났다. 어뷰징이 탈려났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이트에 야. 100만 원씩 들어가 있는데 너 때문에 다 못 받게 됐다. 네가 보증금으로 200만 원 넣어야 우리도 돈 받을 수 있다. 와. 죄책감을 아주 자극합니다. 영화 리뷰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상상 가능한 모든 영역이 다 있다고 봐야 되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아까 인형 눈 붙이기. 실제로 인형 붙이. 이건 제 지인이에요. 제 지인인데 네. 인형 눈 붙이기라도 해야겠다. 야, 돈이 너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인형 눈 붙이기를 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로 뭐 하냐면 진짜 인형 눈 붙이기. 진짜 인형 눈 붙이기예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 인형을 사야 된다. 곰돌이가 있어야지 눈을 붙이니까 아니 그 말이 안 되잖아. 재료값을 요구를 하는 거죠.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인형 사고 눈 사서 붙이면 우리한테 팔아라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지금 요즘 시스템 이렇게 돌아가나 싶어가지고. 네. 예. 아니 생각해봐라. 야 인형 눈 붙이기면 인형이 너한테 가야 되는데 널 뭘 믿고 인형을 주냐? 널 뭐 믿고 인형을 주냐? 네가 인형을 사서 눈을 붙여놓으면 우리한테 파는 거야. 근데 거기에 본드가 우리가 지정한 본드가 있어야 되고 뭘로 붙여야 되고 뭐 이걸 다 지정을 해주는데 그 일단 비용을 가져갑니다. 예. 여기서 끝나면 되죠.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예. 인형이 인형이 안 와요. 한 번 그래서 돈 받아요. 근데 요즘에 중국 공장이 너무 싸가지고 도저히 한국에서는 인건비가 안 나온다. 인형 눈 붙이기가 없다. 대신에 볼펜 조립이 있다. 볼펜을 사면 일단 인형으로 시작해가지고 끌어들인 다음에 돈을 조금 줘. 네. 근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 인형이 안 된다. 네. 그래서 볼펜으로 넘어가요. 그 볼펜을 하는데 볼펜도 요즘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액수가 점점 커지는구나. 영상 부업을 해라. 네. 그렇게 유인해가지고 다시 또 성공적인 모델로 끌어들이는 거구나. 실제로 지금 볼펜 뭐 하나 조립하면 500원 준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 광고를 클릭해서 상담 채널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AI 영상의 여자가 이야기를 해요. 볼펜이 지금 다 나갔다. 그 영상 시청 부업을 할 건지 선택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상 시청 부업처럼 들어가는 순간 이제 단체 미션방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성공적인 단체 미션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로 네, 볼펜, 볼펜도 있고 곰돌이도 있고 미끼가 계속 바뀌는 거구나. 맞습니다. 힘드네 이거. 네, 부업 사기는 정말 무궁무진해서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부업이라고 하는 거 90%는 사기라고 보셔도 돼요. 네. 요즘은. 네. 자, 부업형 사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부업형 사기가 있고 요새 또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노쇼 사기가 있습니다. 노쇼는 그냥 예약해놓고 안 나오는 건데 이게 돼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지? 예약해놓고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자, 띠링띠링 전화가 옵니다. 해병대, 띠링띠링일까 설마? 너무 옛날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근데 해병대 구연단 간부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단체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예약을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처음에 연락이 와요. 그럼 예약 받겠죠. 보통. 그렇죠. 뭐 고기 100인분을 주문을 한다. 또는 뭐 녹차 크림빵 100개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단체 주문을 하니까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 너무 신나잖아요. 이게 그렇죠. 얼마나 설레는 주문입니까? 그래서 설레 있는데 이렇게 예약을 받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전화가 또 와요. 우리가 지금 전투 식량 60박스가 필요하다. 사장님이 먼저 주문을 해서 선 납금을 해주시면 제가 고기 100인분 결제할 때 거기에 대한 보너스까지 챙겨드리겠다. 라는 식으로. 그 내용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당급한 상황, 뭐 공무원 이런 걸 사칭을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지금 100인분 주문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좋아요. 그러면은 그럼 본인이 돈을 받는 거예요. 그건 그냥. 돈이 약간 인당 한 5만 원만 쳐도 이제 500만 원이니까 네. 신났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군인이라 결제를 거기 가서 직접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먼저 선납으로 그걸 주문을 해주시면 우리가 결제할 때 같이 긁겠다. 그러니까 회식이에요. 네. 근데 그 회식 때 같이 먹을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근데 그거는 그 식당에서 사는 게 아니라 딴 데 사는 거야. 그렇죠. 네. 그거를 사주세요. 네. 그거 회식 때 그것도 먹으려고 해요. 뭐 네. 막걸리면 막걸리를. 근데 그걸 먼저 결제해 주시면 우리가 가서 음식 먹을 때 그거까지 한꺼번에 결제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결제하라고 하는데 그 어디로 결제하라는 그 결제가 이 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뭔가. 맞습니다. 자영업자한테서 돈을 뜯어먹는 거죠. 이게 자영업자뿐이야. 이게 자영업자인데 이게 진짜 저는 이거 듣고 너무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 전에 그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예. 있었잖아요. 예. 그때 사기가 친 놈들이 있어요. 이게 뭐 이런 거예요. 막 불이 막 나고 막 소리가 막 들리는데 옆에 소방 그 왜 동네마다 그 소방사 같은 거 하나씩 있잖아요. 예. 여기로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지금 119인데 어. 저희 지금 소방관들입니다. 지금 열심히 화력발전소 막 진화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뭐 무슨 뭐 방수포 뭐 방제포 무슨 옷 같은 거 뭐 100개씩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런 사고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돈도 벌고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꼭 없는 걸 물어봐요. 뭐 어떤 물로 뭐 끄는 무슨 소화인데 물로 소화 끄는 거 거기도 있어요? 없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 거기서 온다 그러면 시간 걸리니까 거기 우리가 지정을 해줄 테니까 그 계좌를 입금하시면 그 사장님한테 올 거예요. 그거까지 같이 갖다 주세요. 이렇게 빨리 갖다 주세요. 막 이러니까 막 100만 원, 200만 원을 입금을 하는 거예요. 어딘가로. 근데 이게 사기꾼들 계좌. 와, 진짜 나쁜 놈들이네. 이게 진짜 나쁜 게 이 사고마다 나와요. 사고마다. 네. 태양 화력발전소에 막 사람 죽어간다 막 난리가 나고 이 뉴스가 나오는 그 상황에서 그때 그들은 그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갖다 주세요. 근데 그거 없으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거를 사세요 하고 링크를 보내줘. 이게 진짜 와. 나쁜 놈들.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이런 무슨 사고가 어디 보도되고 남들이 안다 싶으면은 이놈들이 꼭 들어가요. 와, 진짜 나쁜 놈들이네. 그러면은 뭐 도시락 100개 주문해 주세요. 근데 무슨 포카리 스웨트 있나요? 도시락집에 포카리 스웨트 없잖아요. 우리 지금 포카리 스웨트도 필요하니까 어디로 입금해 주시면 그쪽으로 올 테니까 같이 갖다 주세요. 그러면 갖다 주시면 제가 결제할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배달해서 돈을 받을 생각하고 결제하고 가져가는 거죠. 이게 진짜 악질인 게 100만 원 붙인 거를 이득은 얘네들이 100만 원 붙인 걸 받죠. 이 사기꾼들이. 근데 이 피해 본 입장은 100만 원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다 더해서 그렇지. 김밥 100줄, 뭐 도시락 100개까지 또 손해를 주문하지 않은 그 100줄, 나중에 버려야 되는 100줄 피해를 입는 거지. 진짜 이것까지 하니까 좀 최악이죠. 와. 그리고 항상 이 소방관 사칭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소방관. 경찰관이다, 소방관이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사고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쵸. 이제 소방관들이 지금 식사하시는데 내가 그쵸. 도와드리고 싶고 너무 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막 선심을 베풀어 주셨던 자영업자 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그거 왜 당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당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김밥집인데 우리 소방관들인데요. 지금 소방 네. 불 끄고 있는데요. 그리고 막 뉴스에서 막 불 나는 게 불 나기 실제로 불이 났어. 그 소방관도 왔구나. 지금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그 배달해 주세요. 근데 그 포카리 스웨트 갖다 주세요. 네. 포카리 스웨트 없는데요. 그럼 여기서 주문해 주세요. 나중에 갖다 주시면 결제할 테니까. 그걸 먹어. 네. 진짜 나쁜 놈들이네. 그리고 심지어는 자동 심장 충격기 이런 거 있잖아요. AED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을 급하게 주문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소방관인데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그 기계가 없다. 라고 고액을 결제하게 만들거든요. 그거는 좀 당하시는 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아무리 그래도 소방관이 갖고 있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거를 근데 이게 다 실제 사례고 저희 회사에 와가지고 그 상담하셨던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10명 하면 한두 명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쪽 사기는 제세동기 좀 사다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한두 명이어도 이게 액수가 꽤 크거든요. 어. 5,800만 원, 1억 1,000만 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급박하게 쪼고 가스라이팅을 막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자들도 네. 막 던지는데 그중에 걸리는 거지. 그쵸. 한 명만 걸려도 사실 월척이잖아요. 포카리는 웬만하면 걸리겠지만 AED는 안 걸리는 게 많겠지만 대신에 그렇죠. 그거는 10분의 1의 확률로 걸려도 하나가 1억인 거죠. 네. 와. 포카리는 몇백만 원이지. 야, 이건 들을 때마다 이 보이스피싱 사례는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더 쌓여 있죠.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죠. 지금 쿠팡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 쿠팡 얘기 짧게 하고 쿠팡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냥 간단한데 역시 아까랑 비슷해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면 그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쿠팡 때문에 쿠팡 그 개인정보 털린 것 때문에 네. 사람들이 문제라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걱정하고 있죠. 특히 그 중에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공동소송 뭐 들어가고 뭐 변호사들이 많이 하잖아요. 걱정하는데 문자가 딱 오는 거죠. 공동소송 모집합니다. 뭐 수임료 일치 없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누르면 저희가 계속 해왔던 그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게 다시. 폰을 탈취하고 뭐 악성 프로그램이 깔리고 그 다음에 이게 변호사라고 막
그런 사이트도 막 있어요. 그럼 변호사라고 하면 실제로 저희도 소송할 때 뭐 이름, 주민번호 이런 것도 필요하고 가끔은 인감도장도 필요하고 하거든요. 변호사라고 믿고 다 줘버려요. 그래서 막 심지어 이걸 넘어서 변호사라고 믿고 계좌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변호사라고 믿고 뭐 그런 걸 개설해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기들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저도 오늘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쿠팡 뭐 피해 복구해 드립니다. 뭐 일체 들어가는 비용 없습니다. 링크 누르세요. 이 문자 저도 오늘 받았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받으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우리 박기태 변호사님이 당하신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저는 로맨스 스캠 살짝 당한 뻔한 게 두 번째는 진짜 거의 당할 뻔한 게 있었어요. 이거 얘기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전문가인데 어떻게 당할 뻔하셨어요? 전화가 온 건데 전화가? 전화가 저한테 딱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디 마사지 샵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어디 마사지 샵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러니까 저희 업소 항상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업소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업소 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사실 돈 벌려고 여기다가 카메라 같은 거 다 설치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기태 변호사님이 이름도 알고 이름 다 알고 직업도 알아요. 박기태 변호사님이 사실은 제 이름이랑 전화번호 찾아보면 다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지 인터넷에. 박기태 변호사님이 그 마사지 하시면서 서비스 받고 우리 아가씨랑 재밌게 노신 거 저희가 영상으로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근데 저희가 흥신소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아내분이랑 지인분들 저 번호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영상 저희가 한번 싹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대화가 하실 수 있으면 할까 하고 한번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왜 당할 뻔했어요? 자, 간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게 약간 간적 이 얘기를 딱 들으면 간 적이 있나? 내가 뭐 한 5년 전, 10년 전에 뭐 혹시 간 적이 있나? 그렇지. 최근 기억은 분명히 없는데 혹시 내가 10년 전에? 네, 10년 전에 옛날에 타이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때 뭔가 뭐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사지 샵을 간 적은 있긴 하니까. 네. 그래서 막 머리에 막 이게 전 진짜인 줄 알고 이 분명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 당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옆에 아내가 있었어요. 옆에 아내가 있어서 아내한테 이런 전화가 왔는데 내가 10년 전에 언제 간 적이 있는 것도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야 빠른 실토 내지는 자배.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야 남들은 아내한테 알려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돈까지 지불하는데 너는 그걸 아내한테 직접 말하는 병신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안 당한 거예요. 그 상태로 제가 그래서 저는 진짜 걱정되는 마음에 그 무슨 사이버 그 신고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진짜 나른한 말투로 이게 나른한 말투로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냥 차단하세요. 사기예요. 제 이름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었는데요. 제 직업도 아는데요. 다 알아요. 검색하면 다 알아요. 신고만 올려놓으세요. 변호사도 당할 뻔하는구나. 그러니까 물론 제가 보이스피싱 전문가 변호사도 당할 뻔. 아니 완전 전문가가 되기 전이긴 해요. 몇 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이 일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정말 틀림없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꽤 이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사실 저도 본인도 본인 사례는 뭐예요? 저는 그때 아나운서로 일할 때여가지고 법에 대한 지식이 아나운서였어요? 네네 원래 아나운서로 일을 꽤 오래 했는데 KBS 울산방송국이랑 대구 SBS에 있었습니다. 야 아나운서 하다가 변호사가 됐구나. 잘했어요. 영입하느라 힘들었습니다. 네? 영입하느라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나운서로 일할 때라 뭐 그런 사건을 뉴스로 제가 전하긴 하지만 막상 받으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요? 제 통장이 대포 통장에 범죄에 연루가 됐대요. 자기가 많이 들어온 뱃돈인데 이거는? 자기가 검찰청이래요. 근데 듣다 보니까 제 통장 번호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계좌번호를. 이게 진짜인가 이번에는? 네. 근데 계좌번호를 알고 있고 제 주민번호도 알고 있고 이러니까 진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뭐 우물쭈물하면서 긴가 아닌가 하고 있으니까 카톡으로 그 검찰청 공문을 막 보내줘요. 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서. 근데 변호사 됐을 때 이미? 아니요 변호사 되기 아직 전. 변호사 아닐 때. 그러니까 아예 법에 대해 무지할 때. 무지할 때. 그러니까 뭐 깜짝 놀라잖아요. 저는 청렴하게 산 것 같은데 갑자기 뭐 검찰청 공문이라고 막 보내주고. 근데 갑자기 앱을 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거의 깔 뻔했는데 그때 바로 뉴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뉴스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거절한 게 아니라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쵸 시간이 안 돼가지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나오면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어. 그래서 찾아보니까 너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었더라고요. 하마터면 다 깔릴 뻔했네. 네. 이게 제가 뉴스를 전달한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직접 당하고 저의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이러니까 사람이 솔깃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특히 또 가족들까지도 다 알고 가족 이름을 얘기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더 속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시리즈를 한동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말해주십시오. 쌓아놓은 거 다 들고 나왔어요, 사례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반복해서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오늘은 들어가십시오. 네. 투팍 박희태, 박수현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